혹시 지금 있으세요? 있지, 가져왔죠. 이렇게 가져다니면서 그냥 먹는 거예요. 박사님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과일이 있으실까요? 있어요. 제가 이맘때 꼭 챙겨 먹는 과일이 있거든요. 바로 체리예요. 체리 아시죠? 네. 체리 좋아하세요, 피디님? 저 체리는 잘 못 먹었어요. 왜요? 비싸서. 좋아. 그럼 일단 오늘 체리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체리를 영어로 쓰면은 CHERRY라고 하거든요. 근데 체리, 버찌, 앵두 왠지 다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벚꽃이 피는 나무가 뭐야? 벚나무잖아요. 이 벚나무의 열매가 바로 버찌예요. 근데 이 벚꽃을 영어로는 체리 블러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벚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냥 다 체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름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의 많은 벚나무, 그게 이제 동양 벚나무인데, 동양 벚나무에 달리는 그 열매를 버찌라고 하고, 반면에 서양 벚나무에서 달리는 서양 벚나무인 양벚나무가 있어. 여기에 생기는 열매를 체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체리를 우리가 주로 식용으로 먹는 것이고, 버찌는 크기가 체리보다 좀 더 작고 색깔도 좀 검붉어요. 그런데 맛이 좀 시고 써서 사실 과일로는 잘 안 먹습니다. 앵두는 버찌보다 크기가 한 2배 정도 크거든요. 그리고 벚나무 속에 앵두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말하고, 이 앵두는 또 중국 체리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혹시 지금 있으세요? 있지, 가져왔죠. 이렇게 가져다니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체리를 챙겨 먹는 이유는 염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과일이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생겨나는 그 염증을 어떻게든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과일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염증 중에서도 특히 이런 분한테 좋아. 관절에 있는 염증, 그리고 통풍 같은 거 있으신 분들께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체리예요. 통풍이 있어도 사실 못 먹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체리 같은 과일은 추천드리고,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체리를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과 관련된 어떤 생체 지표들이 감소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체리가 또 어떤 데에 좋냐면은, 우리가 요즘에 과일 먹을 때 혈당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왜냐면 과일들이 요즘 너무 달기 때문에. 그래서 혈당 지수를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체리는 당 지수가 20이에요. 55가 넘어가면은 한 중간 정도, 그리고 70 넘어가면 안 돼. 70은 넘어가면은 그거는 너무 당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고, 1회 섭취량을 고려해서 이제 그렇게 환산한 값을 우리는 당 부하 지수라고 하는데, 당 부하 지수도 한 2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동안에 이제 영상에서 당뇨가 있을 때 혹은 혈당 관리 필요할 때 꼭 먹으면 좋은 과일을 제가 딱 4가지 추천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이 체리도 좀 추가를 해서 여러분이 같이 드셨으면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체리의 효능은, 체리 색깔이 어때요? 진짜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아요? 검붉잖아요. 이 검붉은 색을 나타내는 색소 성분을 우리가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데,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안토시아닌이 폴리페놀 중에서는 정말 항산화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몸속에서 활성산소라는 독소가 생기고, 이 활성산소라는 독소가 세포를 막 망가뜨리는데, 이때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역할을 바로 이 안토시아닌이 하는 거죠. 그런데 특히 어느 부분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손상이 됐을 때냐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진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미줄처럼 뻗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혈관 안에 이제 내피세포가 있는데, 그 막이 쉽게 스크래치가 난다고요. 그래서 상처가 쉽게 생겨요. 혈압 때문에도 상처가 생기고, 혈당 찌꺼기, 뭐 여러 가지 혈액 속의 독소 때문에도 늘어붙으면서 그런데 상처가 잘 생기는데, 그래서 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이제 체리 같은 것을 좀 섭취함으로써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주제가 체리여서 인간 체리로. 네, 인간 체리입니다. 그 체리 기가.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았다. 그래도 나 진짜 고민했어. 오늘은 좀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나. 저는 평소에 그렇게 체리를 이렇게 챙겨서 다니시는 거예요? 요즘 철에는, 그러니까 이제 출근할 때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먹기도 하고. 근데 이 체리를
하루 중에 사실 제일 먹으면 좋은 타이밍이 따로 있어요. 저녁에 먹으면 좋은 과일이에요. 체리는 음식 중에서 멜라토닌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과일이에요.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가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멜라토닌도 이 생성이 되고 분비되는 그런 능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잠도 짧아지고 막 새벽에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과일 중에서 대표적으로 멜라토닌이 좀 풍부한 음식이 바로 체리라는 거죠. 근데 체리도 품종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크게는 단맛을 내는 스위트 체리가 있고요. 그리고 좀 신맛이 강한 사워 체리가 있는데, 사워 체리 종류 중에서 몽모랑시라는 그런 품종이 있고, 또 종류 중에 하나가 타트 체리라는 게 있어요. 피디님도 타트 체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데, 여러 가지 체리 품종 중에서 가장 이 멜라토닌 함유량이 높다라고 알려진 게 바로 타트 체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이제 노썸브리아 대학교의 생명과학부 연구진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연구 대상자를 한 20명을 모았어요. 한 번은 타트 체리를 먹게 하고, 한 번은 그냥 이제 타트 체리가 좀 비슷한, 그러나 전혀 다른 약간 그런 위약 같은 거를 먹게 한 다음에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타트 체리 주스를 먹은 그룹에서 소변 내에 있는 멜라토닌 함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면 시간도 증가하고, 또 그리고 뭐 자다 깨다 하는 그런 수면의 질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타트 체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워 체리가 아니고 스위트 체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빙 체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멜라토닌 그 함량은 조금 낮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체리에 멜라토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멜라토닌도 있고, 그리고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성을 도와줄 수 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 자체가 풍부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무 품종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것이든 체리라면은 여하튼 수면에는 유리한 과일이다. 한의학적으로도 체리가 어떤 식치 약재로서 활용이 되어 왔는데, 체리는요 성질이 따뜻해요. 그래서 조금 체질적으로 냉한 분들한테 오히려 더 추천하는 과일이고, 손발이 찬 여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배가 냉하거나 위장이 냉한 분들한테도 좋고요. 그리고 장미과에 속해요. 장미과에 속하기 때문에 장미과에 속하는 대부분의 그런 이제 열매 식물들은요,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어열이라는 아주 미세한 피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몸속에 미세 혈전이 많은 사람들, 피가 되게 탁한 사람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월경을 할 때 또 이렇게 덩어리로 또 비춰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되는 거고, 어열이 없어지면은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막 시리고 아픈, 관절이 아픈 증상, 무릎이 막 시리고 아픈 분들, 관절염,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과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거 뭐 엄청 많이 먹으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겨요. 적정 섭취량은 하루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이제 적당하고, 그런데 이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저는 그냥 10개 이내로 드시라고 해요. 왜냐면은 예전에 비해서도 체리 자체가 너무 그냥 브릭스가 높아지고 달아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개수는 좀 조절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체리가 수입되어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농약이 많은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통관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농약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조금 뭐 잔류 농약 같은 거는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단 체리를 드시기 바로 전에 꼭지를 딴 다음에 식초물에 한 3분 정도 담금 세척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그래놀라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런데 보면은 건체리가 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막 먹게 되는데, 진짜 솔직히 건체리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체리를 건조하게 되면은 수분이 쫙 빠져나가면서 같은 목에당 정말 당지수가 껑충 뛰어. 이거 당직수 22였다가 건체리 들면 58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설탕에 절인 체리도 먹지 말자. 이렇게 과일 통조림에 든 거, 그래서 보통 토핑에 얹어진 거, 케이크에 얹어진 거, 그냥 설탕에 절이는 순간 그냥 염증을 또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또 좀 중요한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먹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한 입 쏙 크기잖아요. 그래서 씨앗까지 그냥 쏙 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체리 씨에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삼키면 안 돼요. 이 체리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이게 체내에 들어오면은 분해되면서 청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사실 요거 하나에는 아미그달린이 한 3.5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먹는다고 당장 큰일 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미그달린의 치사량이 얼마냐면은 우리 몸의 몸무게당 킬로그램당 1.5mg이에요. 그러니까 한 60kg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한 90mg 먹었을 때 이게 정말 치사량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성인인데도 굉장히 저체중인 사람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박사님이 드시는 레시피가 있으실까요? 있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BPC 주스라고 하는데 체리를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주스로 갈아 먹을 수도 있어요. 바나나, 피스타치오, 그리고 체리, C, 그 앞글자를 따서 제가 BPC 주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시는 멜라토닌 주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식체 레시피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은 아까 과일 중에서 멜라토닌이 풍부한 것이 대표적으로 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견과류 중에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이 가장 풍부한 게 바로 피스타치오예요. 그래서 체리하고 피스타치오는 정말 식치궁합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이제 조합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까지 넣어주면 근육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밤에 왜 잠 안 올 때 와인 한 잔씩 잠이 안 온다고 막 드시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와인 대신에 차라리 이제 이런 걸 드셔라. 그리고 솔직히 모든 과일이 제가 갈아서 주스로 먹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주스를 마시면 그만큼 당지수가 올라가거든요. 자, 그렇긴 하지만 밤에 먹을 때는 소화에 좀 부담 없이 먹게 하려면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도 괜찮다. 가장 좋은 체리를 사 먹고 싶은데 제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지금 뭐 국내에서 체리 농가가 많은지 그거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대부분 마트 가서 사 먹는 체리들 다 수입산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키위나 바나나도 다 수입산이잖아요. 근데 키위나 바나나는 다행인 게 후숙 과일이에요. 그래서 물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기간이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체리는 후숙 과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게 점점점 물러지면서 신선도가 확 떨어지고 곰팡이도 쉽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장 신선한 상태의 과일이 사실 가장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직배송해서 먹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혹시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체리를 좀 어떻게 수소문해서 우리가 다 같이 좀 신선한 체리를 맛볼 수 있게 보내줄 수 있는 분이 있는지 혹시 계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님 애칭이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투표를 했죠 또. 아차로 해서 그게 많은 득표수를 얻어서 했는데 점점 쓰다 보니까 저도 좀 약간 쑥스럽기도 해서 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한 이름으로 뭔가 우리가 다 약간 가족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금 불러보고 싶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 가족. 패밀리? 좋은데요? 나는 그 패밀리란 말이 너무 좋더라.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우아하게 한번 부탁드려도 돼요? 패밀리.